기후변화로부터 나도 지키고 가족도 지키는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입니다. 기후변화로 급변하는 경제산업구조 속에서 우리들의 가족도 지키고 재산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새 사무실 처음 나가본 김나연입니다. 네. 예, 아직 전 새 사무실 한 번도 안 가본 김주석입니다. 3주째 지금 재택을 하고 있습니다. 새 사무실이라고 하니까 좀 뭐 이사를 했나 싶을 수 있는데 그린피스 사무실 구조를 약간 바꾼 거잖아요. 네. 아이, 뭐. 근데 진짜 구조만 바꿨더라고요. 네. 달라진 게 없어. 정말 사무실 너무 추워. 막. 그러니까 저랑 지석쌤이랑 원래 옆자리였는데 네. 원래는 팔을 다 안 뻗어도 닿을 정도 거리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팔을 뭐 뻗을 수는 있는 정도? 그 네. 정도로 이제 좀 공간 조정을 했다 이 정도? 책상 간격이 좀 넓어졌다고. 네. 또 붓바살바 식구들도 그렇고 이제 그린피스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다 보니까 저희가 또 직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조금 구조 조정을 했죠, 그죠? 네. 구조 조정이래. 큰일 날려. 구조 요즘 조정이 예민하지? 아니라 네. 구조 변경. 그 구조, 네. 그치, 네. 구조 변경. 사무실의 구조를. 네, 그래가지고 그랬고. 사무실 좀 개방적이고 저희 그린피스 사무실 소개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저희 또 현대사의 옆에 위치해 있잖아요. 그 남영동 대공분실 옆에. 아, 네, 맞아요. 네, 옛날 고문치사 사건이 발생했던 그 옆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고문실을 바라보이는 뷰가 또 이제 문화재 뷰라고 해가지고 또 내부적으로 문화재 뷰. 네, 또 민주화 뷰라고 하죠. 차라리. 그죠? 네, 맞죠. 민주화 지금은 민주화의 상징이죠. 네, 네. 그렇죠. 엄청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게 당시에 저는 요즘에 좀 아이한테 좀 충격을 먹은 게 아이들이 요즘 온라인 계약으로 해가지고 친구 잘 못 만나잖아요. 네. 놀이터에 가야 좀 만날 수 있고 하니까 애가 어느 순간 조용히 대화를 하고 있는 거야 누구랑. 진짜로.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너무 충격 먹어가지고. 누구랑 대화를 한 거예요? 알고 봤더니 OK 구글이랑 대화를 하고 아, 그래가지고 너무 옛날에 뭐 심심이 이런 거 같다. 애플은 시리라고 하죠. 그래서 OK 구글이랑 계속 대화를 하는 그런 모습 보면서 너무 짠했습니다. 근데 좀 놀아줘요 좀. 그 많은 학생 그러니까 대답 안 했어요. 놀아주고 쌤. 싶은데 아이가 놀고 싶은 거랑 이제 부모가 놀아주고 싶은 거랑 아니, 그렇지 부모가 놀아주고 싶은 거랑 그런 좀 갭이 있어가지고 좀 쉽지가 않아요. 닌텐도 스위치랑 뭐 그런 3DS 뭐 아내가 진짜 싫어요. 이런 거 사주면 네. 게임하는 거 싫어요. 저희 집은 저희 엄마랑 아이들이랑 네. 순서 정해가지고 돌아가면서 제가 싸움 안 나게 잘 이렇게 조정하고 있어요. 아 진짜 다 게임을 다 당신이 좋아하세요? 좀 양보해라 이렇게. 다 게임을 좋아하세요? 네 그렇게 됐어요. 아 좋은 전략을 짜셨네요. 저 실패해가지고 아내가 게임을 좋아하게 만들려고 했는데 실패해가지고. 그건 결혼할 때부터 챙겼어야 되는 건데 이미 늦은 것 결혼할 같습니다. 때 이제 저 체크했었어야 되는데 게임을 늦었네요. 좋아합니까? 예 아니요 이렇게 하죠.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안고 사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아이 있는 집이 다 여러 지금 아이도 답답하고 부모님도 그렇죠. 있고 이제 아마 이 방송 나갈 때쯤은 좀 풀렸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좀 많이 기대를 해봅니다. 5월 5일인가요? 이게 사회적 거리두기 이제 네 마무리가? 그때까지 이제 좀 경각심을 가져달라고 했죠. 또 뭐 주말에 또 어떤 사건이 있을 수 모르니까 저는 집콕 하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댓글과 후원 소개 많은 분들이 또 이제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000원님이 그 원유 저가 전쟁 특집이랑 두산중공업 전기차 충전 시간 관련 에피소드 듣고 이제 계속 후원해 주셨습니다. 지속적인 후원 감사드립니다. 특히 원유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 원유 ETF 이런 거는 좀 저희가 앞서 내다 본 거 아닙니까 지금? 원유가 좀 계속 다시 떨어지고 있는데. 네. 그리고 마이너스를 찍었더라고요. 그 선물에 엄청 투자를 많이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붓바살바를 들으셨으면은 투자 안 하셨을 텐데. 아이고. 저희 얘기했잖아요. 이게 다시 올라갈 그게 아니라고. 네. 그래서 또 1,000원님이 질문을 주셨는데 우리나라는 산이 대부분 야산이라고 들었습니다. 야산이 뭔지 전 잘 모르겠지만. 얕은 산이죠, 얕은 산. 그렇구나. 외국처럼 나무를 키워서 목재로 쓰면 환경에 나쁜가요?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데 관리해서 쓰면 그게 더 이득인 듯해서요. 그 원자력은 보통 바다 근처에 있는데 바닷물을 냉각수로 이용하는 건가요? 뭐 이런 그리고 사람은 쉽사리 변하지 않는데 윤타 쌤은 이거 한순간에 읽으려고 읽으신 거 변하는 아니야? 모습에 존경합니다. 저는 첫 번째, 두 번째는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데 세 번째는 제가 윤타 쌤한테 설명을 좀 요구하고 싶은데. 이게 1,000원님이 제가 이제 좀 한참 이제 업무에 쫓길 때
너무 빨리 얘기를 하니까 그러지 말아달라고 해서 천천히 네, 얘기를 하시는 그래서 걸. 제가 이제 한 걸 위트 있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뭐 성격이 변했다든지 이런 얘기를 그런 일 없다라고 말씀드리려고 고등학교 때 제가 좋아했던 이런 소설이 꺼피탄리라고 이제 알아요. 네, 알죠? 네. 막 관심 있는 분 찾아보세요. 꺼피탄리. 네, 하여튼 많이 이게 피드백을 주세요. 저희가 아직 뭐 방송 프로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직 저희는- 1년이 네, 안 됐어요. 네, 저희는 이제 청취자분들 입장으로 할 수 있고 그것도 질문이 많네요. 네, 네. 제가 답변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 대부분 야산이라고 들었습니다 하셨는데 뭐 꼭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나라에 높은 산 되게 많거든요. 그쵸. 뭐 저기 재밌는 거 혹시 하일랜더라는 영화 보셨어요? 아 이거 아니요. 저는 아는 약간 유명한 약간 연식이 있는 사람. 네, 전설적인 영화죠. 네. 이게 좀 스포일 되나요? 뭐 하세요. 네. 뭐 시대를 넘나드는 그런 거 아닙니까? 이 하이랜드 그런 주인공. 것도 좀 있고. 네. 예. 근데 이제 뭐 영국에서 하일랜더라는 거가 이제 스코틀랜드 사람들을 칭한데요. 그거 좀 산이 좀 있어서. 근데 거기 있는 제일 높은 산이 뭐 1345m인데 네. 우리나라 설악산 1700m, 오대산 아. 1500m 해가지고 야산이 좀 있지만 뭐 꽤 높은 편이고요. 동고서죠. 맞아. 네. 우리나라가 원래 그 산이 많기로 유명하긴 그러니까. 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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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근데 제가 산림학과 학생을 한 명 알았었는데 네. 우리나라에서 그 목재를 채취할 때 원래는 좀 길게 잘라가지고 실제로 목재로 써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돈이 많이 든대요. 대충 1m로 잘라가지고 그냥 던져버리고 그럼 갖다가 그냥 장작으로 쓰고 그러는데 이게 안동에서 큰 산불이 나가지고 맞아요. 네네. 축구장 1,100개 정도 넓이가 탔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무를 심었는데 걔가 다 타버리면 CO2 다시 나오고 뭐 엉망진창이 되는 건데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벌목을 해가지고 나무를 쓰기에 굉장히 좋은 환경이냐면 그렇진 않아요. 러시아 이런 데서는 캐나다 이런 데서는 완전 평지에 아름드리 나무가 쫙 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데서 사실은 이제 뭐 배다가 이제 가져와서 쓰고 이런 게 좀 더 훨씬 싸게 먹히고 우리나라 옛날에 보면 그 나무를 캐는 게 아니라 네. 나무 캐요? 가지 같은 거를 막 많이 주워갖고 지게에다가 네.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장작으로 쓰고. 저 어렸을 때 제가 살던 동네에 장작 파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어. 장날에 충남 공주에서. 예. 그래서 쓰면 괜찮을 것 같지만 요즘은 이걸 갖다가 대량으로 막 잘라다가 발전소에 집어넣고 막 이런 식으로 쓰는데 그러면은 한 50년 동안 키워가지고 1년 안에 다 써버리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바이오매스라고 하는 건데 웬만한 조건이 아니면 배서 쓰는 게 썩 좋지가 않고 그거를 벨 때 전기 터빈이 또 내려서 중장비로도 싣고 가고 막 이러기 네. 때문에 그냥 불안하게 관리하셨으면 제일 좋고요. 이렇게 우리나라는 그 지형이 그 유리하지 않습니다. 예, 않고 원자력 같은 경우 바닷가에 냉각수 얻느냐 맞아요. 예, 맞고 유럽 같은 경우 프랑스는 강가에도 있어요. 원자력 발전소가. 그래서 당연히 이제 물로 식혀줘야 되니까 물 네. 식혀줘야 돼요. 안 식혀주면 큰일 나는 거죠. 열이 무지하게 나기 때문에. 네. 예, 근데 좀 이제 흥미로운 거는 프랑스에서는 폭염 때 원전을 멈추기도 하는데 네. 왜냐하면 막 풀로 가동시켜 버리면서 강물로 식혀버리면 온도가 올라가는데 그 온도 때문에 물고기가 다 죽을 수 있어요. 뜨거운 물을 갑자기 붓는 거니까 그죠? 그렇죠. 너무 뜨거워지니까 이게 평상시에는 좀 그래도 괜찮은데 여름철에 폭염 때는 그렇게 했다가 안 되고 요즘은 바닷물도 좀 뜨거워져서 냉각수를 더 멀리서 가져오는 식으로 파이프라인을 더 연장을 한대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수온이 냉각수를 한번 돌리고 나오면 이제 수온이 높아져서 그 어종이 바뀌어요. 아, 그 맞아요. 정도로 영향이 큰 그 정도 거고. 영향은 있어요. 큰 그러니까, 거네요. 예, 근데 물고기가 아예 없지는 않아요. 근데 어종이 좀 바뀌고 그걸 보고서 어떤 분들은 또 지구 온난화가 뭐 원전에서 그 냉각수 때문에 하는 거 아니냐 오해를 하시는데 그것까지는 아니고 다만 뭐 좋지 않은 영향은 많이 미치고 더 길게 봐가지고 정말 이제 앞으로 더 점점 더 바다가 뜨거워지면 뭐 그것 때문에 원전 효율이 떨어지거나 네. 뭐 이럴 수 있는 상황도 있죠. 그러니까 독일에서 그 지역 사회인가 어디서 그 원전을 반대하는 이유 같은 게 원전의 위험성뿐만 아니라 아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강물이나 바닷물을 끓여갖고 원자로를 식힌 다음에 그 따뜻해진 물을 배출을 하니까 생태가 변해버리니까 인위적으로 되게 변화를 주는 거니까 좋지는 그래서 않겠네요. 안 좋다라고 이제 예, 그리고 네. 온난화가 없을 때는 강물을 해서 내보내도 이제 물고기가 좀 스트레스는 받겠지만 죽지는 않은 정도였는데 지금은 온난화 때문에 강물 자체가 더워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또 한 번 냉각수로 해가지고 더 더워지게 만들어서 보내면 그냥 물고기가 싹 죽어버릴 수도 있고 네. 예, 또 그래서 온도가 올라갈수록 또 그 용존 산소량이 이게 낮아지죠. 산소가 그렇죠. 녹아 있는 산소가 줄어드니까 네, 숨쉬기가 네. 힘들어지는 거죠. 맞아요. 물고기가. 그래서 예, 냉각수를 많이 씁니다. 절대 좋은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그 원자력 발전소의 진짜 제약은
그 냉각수를 써야 되고 하고 그다음 집안이 튼튼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 질 수 있는 곳이 굉장히 한정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죠. 뭐 오히려 그 태양광 같은 경우는 이런 냉각수 같은 게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없죠. 네. 네. 각도가 중요한 거죠, 각도. 각도하고 그다음에 뭐 일조량. 비가 그러니까 일조량이 패턴이 약간 바뀔 수 있어도 네. 크게 안 바뀌어요. 음. 그래서 그 원자력이 굉장히 좀 치명적인 부분이 냉각수 부분이 될 수도 있다. 아직까지는 뭐 그럭저럭 돌아가는데 벌써부터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이 생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냄비니님이 또 댓글 달아주는데 왜 이렇게 댓글 수준이 너무 높아서 힘드네요. 이번 주에 좀, 되게 순위 높아서 저만 답변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서 제가 맡아서 하고 있어요 지금. 네. 일단 냄비니님은 이제 제러미 리프킨 책에서 건물마다 태양광 설치하는 마이크로 발전소 중앙 전기 공급 시스템을 대체하는 비전을 읽었는데 근데 뭐라고요? 뒤에 걸 이제 들어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책을 잘 안 돼요. 읽어보신 교양인들은 이해할 수 있고요. 네. 책을 안 읽어보신 이제 분들은 서울시 등에서도 이제 미니 태양광 패널 보급하는 제도 등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 되게 옛날부터 꽤 하고 활발히 있잖아요. 하고 있죠. 근데 이런 움직임도 메인스트림을 바꿀 만큼 실효성이 있냐? 그러니까 되게 작은 태양광 패널도 이제 대량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작은 태양광 패널을 여러 곳에서 하는 것도 크게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냐? 이런 질문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저도 궁금한 게 저도 저희 동네 구청 소식지 제가 열심히 보거든요. 거기 네. 보면은 뭐 아이들 놀이터 뭐 이런 거 나가지고 자주 보는데 한 달에 10,000원 정도 절감할 수 있다고 설치하라고 되게 많이 그런 게 놀이터예요? 있더라고요. 아니 아이들 놀이터 소식 때문에 그 소식지를 많이 보는데 항상 나와 있는 게 태양광 패널을 태양광을 설치하면 뭐 한 달에 7,000~8,000원 정도를 뭐 전기를 아낄 수 있으니 연락 주세요. 뭐 구청에 네네.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진짜 실효성이 있나? 저는 설치해서 지금 한 4년째인가 쓰고 있고요. 집에도요. 네. 조그만 거. 보조금 안 줘서 그냥 제가 택배로 받아가지고 얼마에 설치하셨어요? 저는 한 55만 원 정도 들었는데 2~30만 원이면 하는 것 같던데. 서울시에서 보조금 한참 많이 줄 때는 8만 원에 됐었어요. 네. 서울시가 이거 시작한 게 몇 년도예요? 벌써 한 4~5년 됐죠 아마. 원전 하나 줄이기 그 캠페인 그렇죠. 그거 일환으로. 박원순 시장님이 하시는. 네네. 근데 이제 뭐 답변을 드리자면 이 정도 해서는 메인스트림 바꿀 만큼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도 의미는 있죠? 뭐 의미는 있는데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 이거 하면 도움이 되는구나까진 좋아요. 근데 이거를 너도 나도 하면 해결이 되겠지는 절대 아니다.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사이즈 너무 작아요. 그럼 조금 더 대형으로 이제 가고 이런 거는 이제 붙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리프킨이 얘기하는 거는 독일 같은 데는 뭐 공부하시니까 아시겠지만 뭐 마국간 헛간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그냥 그 옛날 집들이 지붕이 꽤 넓어요. 독일은 그 마을 자체만 마을 이름이 뭐죠? 아예 재생가능 에너지로 되게 유명한 마을 있잖아요. 거기는 이제 사진 보면은 건물이 작은데도 거기 위에 다 올라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거기는 이제 굉장히 이제 정말 많이 설치한 네. 케이스고, 근데 기억이 안 나 이름이. 네. 저도. 네. 나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다행히 아직은 뭐 네. 팔도 움직이고. 독일까지는 기억했잖아요. 또. 네. 그치. 네. 그게 어디야. 벨기에 아니야? 이럴 수 있는데. 네. 그래서 전기를 한 가구가 보통 한 300kWh를 쓰거든요. 지금 네. 평균적으로. 근데 이 소형 패널 한 개로 하는 발전소 같은 경우 한 30kWh 정도 만들어요. 그러니까 패널 10분의 1 한 개. 정도는 하는데 그거를 모든 집이 다 하면은 그러면은 이론적으로는 한 10% 줄일 수 있는 거죠. 네. 자가 생산을 하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모든 사회의 전기 사용을 다 재생에너지로 가야 되는데 가정은 전체 사용량의 한 15%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15%에 10% 정도 줄 수 있는 정도가 되니까 그렇게 되면 사이즈 되게 작네요. 너무 작아지네요. 작죠. 예. 사실 우리가 막 환경 생각한다고 해서 전기 적게 쓰고 막 노력하는데 사실은 산업 쪽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죠? 산업이 전기를 많이 쓰니까 그죠? 네, 그리고 가정도 약간 산업 정도의 약간 좀 더 스케일 있게 뭘 해줘야 임팩트가 확실히 있는 거라서 그래서 그런 비판도 있어요. 이게 한 장 한 장 달려고 그러면 이제 가격이 비싸지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좀 더 효율적인 데 쓰는 게 낫지 않느냐는 비판도 있고 뭐 그건 또 맞는 말이 있고요. 그래서 그린피스 같은 경우는 뭐 이거는 이미 지자체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는 어렵더라도 더 큰 변화를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작은 패널 설치하고 이런 캠페인은 저희가 조금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저는 이 태양광 작은 거라도 설치를 하는 게 아이들한테도 좀 흥미가 있을 수 있고 태양광에 대한 관심. 네, 도움이 그래서 될 것 같긴 해요. 윤탁쌤의 설치기를 한 2주 정도 있으면 될 수 있게 되지 제가 않을까? 설치를 너무 하고 싶은데 왜 못하게요? 전세? 그쵸, 제 집이 아니라서. 집을 사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좀 보태줄게 내가. 제가 이제 이 방송하고 저는 집 사주시면 설치할게요. 이 방송은 너무 힘든 게 지금 집 사오고 태양광 설치도 해야 되죠. 그래서 자동차도 바꿔야 되죠. 맞아. 지금 죽겠어요. 아주 태스크가 진짜로. 많아. 네, 아주 내가 진짜. 보태줄게요. 네, 알겠습니다. 액수는 뭐 하여튼 네.
액수는 말하지 않겠어. 1,000원? 보태줘. 고리대금 하실 것 같아요. 이제 보태준다는 게 이게 이제 대출해 아니, 주시겠다. 고리대금은 네. 그 그린피스 조금 고용이 너무 안정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돈을 못 빌려주고 이제 신용도가 높지 않아가지고. 잘 네. 모르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냄비니님이 또 좋은 댓글 달아주셨고, 또 구글플렉스님이 또 댓글 달아주셨는데, 그린피스 같은 생각을 가진 정치인이나 정당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또 정당이 만드는 순간 또 무너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기후위기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기성 정치인들은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내놓은 분들이 잘 안 보여서 안타깝습니다. 그 나오미 자이프트라고 네. 이제 그레타 툰베리의 약간 뭐라 그러죠? 뭐랄까 그 반대편에 서 있는 뭐 네. 10대 활동가처럼 포장돼서 나온 사람이죠. 약간 적그리스도 같은 분인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왜 이러는지 할 말 하안 뭐 할 말이 많은데 하지 않겠다고 네. 댓글 달아주셨는데 글쎄 사실은 이제 그린피스에서 우리 그 캠페이너 두 분 소개했잖아요. 네. 저스틴 뭐라고 그러죠? 정상훈 캠페이너님이랑 캠페이너랑 이진성 캠페이너. 네, 그 노력을 두 분이 많이 하셔가지고 기성 정치인 분들 중에서도 이제 많이 관심 갖는 분들이 좀 늘어났죠, 그죠? 그렇죠. 그 요번에 근데 그분도 사실 특별히 한 거 별로 없고요. 그분들이 그 리드하는 네. 팀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네. 정말 열심히 김지호 선생님이 열심히 하셨다. 문탁 쌤도 참. 쌤도 네. 열심히 했죠. 근데 요번에 국회에 입성하신 분 중에 기후변화 전문가라고 그 언론에서 말하는 그런 분들이 꽤 좀 있어요. 늘어났어요. 꽤 있어요. 많이 네. 늘어났어요. 많이 늘어났고. 다 들어가시진 못했지만 늘긴 늘었죠. 많이 늘었어요. 네, 그래서 구월플렉스님이 이제 정치 쪽 뉴스도 열심히 보시면 탄소 관련 법안이 입법했다라든지 뭐 그런 소식을 좀 더 접하게 되실 수 있지 않을까 관심을 네. 가지고 그린피스 이제 캠페이너 분들 많이 노력했죠. 네. 정당의 이런 기후 변화, 탄소 저감 관련 그런 공약을 넣을 수 있도록 많이 노력했고 원배라고 또 저희 또 후보 하나 노력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사실 국회의원들이 아무래도 국민을 대표하는 그런 직업을 가진 분들이고 네. 그린피스도 그렇고 이제 구글플렉스님 같은 시민분들도 좀 감시자 역할을 계속 해 나가야죠. 이런 기후위기 대응 공약을 실제로 정책으로 내놓는지. 그 관련 법도 많이 만들어야 되는 네. 거죠. 감시자 역할도 뭐 필요하고 동시에 약간 바람잡이 역할도 필요한 게 네. 이게 좋은데 정말 이렇게 좋으니까 세게 해도 되나라는 게 좀 주춤주춤하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해야지라는 분위기를 만들면 좋고 요번에 아무튼 이거를 하겠다고 했던 정당이 표를 많이 얻고 뭐 이런 게 있어서 뭔가 이렇게 분위기는 좀 더 좋아졌고요. 근데 여기 이제 댓글에 이게 기후위기가 심해지면 밥줄이 아니라 목숨이 위험한데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저도 계속 보다 보니까 뭔가 이제 좀 잘못된 신념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나오미 자이프트라는 사람은 약간 뭐 예전에는 그래도 노인들 그냥 뭐 박사들이 나와가지고 뭐 기후 변화 뭐 사실은 확실치 않고 이랬다면은 뭐 이제 아이들까지 이용하는 상황인데 좀 맹신주의가 있는 것 같아요. 그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가 약간 그 맹신하는 사람들을 좀 이렇게 지지를 받고 있는데 얼마 전에는 소독제 뭐 주사로 한번 저번 주에 얘기했던 맞아봐라 뭐 그래서 자외선 또 맞으면 죽는데 뭐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비타민 D가 도움이 되나요? 해봤던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좀 이해가 안 가지만 그런 사람들이 꽤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항상 알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도 뭔가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좀 힘들어요. 그 나오미 자이프트라는 이 분 찾아보니까 이분이 이제 여성 유튜버, 독일 유튜버인데 나이가 19살이라고 해요. 근데 이분을 지원해주는 연구소가 하트랜드라는 곳인데 그렇죠. 이게 어떤 연구소냐면 그 필립 모리스라고 이제 유명한 담배 회사 있잖아요. 네. 그래서 돈을 여기다 주고 담배가 무해하다. 이 밝혀내는 보고서를 써라 이런 폐암하고 데고 관계가 없다. 지금은 어느 곳에서 돈을 줬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기후 변화에 반대하는 기후 변화 대응에 반대하는 그런 걸 내라라고 하는 그런 연구소에서 이분을 지원해주고 있으니 맞아요. 아쉽죠. 왜냐하면 저는 이게 이분이 나오미 자이프트가 나이가 너무 어린데 이런 나중에 얼마나 나이가 들어서 창피하고 그렇겠어요. 그쵸. 인생이라는 게. 후회를 하겠죠. 네. 그건 저는 안 할 수도 아닐 것 있어요. 같아요. 그냥 이런 신념을 가지고 그냥 쭉 가는 골수로 사람들이기 갈 것 때문에. 같아. 그럼요. 신념으로 하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게 원인 이슈가 근데 있는 것 같은데. 신념이 아니어도 이렇게 반복을 하다 보면 본인한테 진짜 체화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참 걱정이 됩니다. 안타깝네요. 또 드림 오브 네이처님이 또 댓글과 후원 많이 해주셨어요. 4.15 총선 결과를 보며 기후위기 대응과 그린 뉴딜에 관하여 목소리를 내셨던 후보자분들께서 많이 당선돼서 기쁜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한국 그린 뉴딜 정책과 경제 전망에 대한 의견. 제가 뭐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한번 김지석 선생님이 이런 거 하려고 또 계신 거죠. 오늘 지석쌤이 열일하시네요. 아, 네. 하여튼 뭐 가능성은 좀 생겼어요. 좀 뭔가 바꿀 수 있는. 근데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두산중공업이 1조를 먹고 네. 6천억을 먹더니 또 지금 한 8천억인가 먹었더라고요. 그중 2,200억은 골프장으로 돈 주고 빚 갚아주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지금 항공사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경영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대한항공에 뭐 3조를 지원하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정유사도 슬금슬금 이제 우는 소리 하고 있고. 그래서 근데 이제 정치권에서는 뭔가 경제가 무너지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지원을 하려는 분위기가 있고, 그래서 사실 뭐 미래는 몰라요. 제가 미래를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가능성과 이 불안함이 상존하는 상황이고, 근데 이제 한 가지는 제가 이건 좀 장담할 수 있는 거는 어정쩡하게 원래 지금 없어져야 되는 기업들 살렸다가는 결국은 다시 망하고 이제 우리는 이제 세금은 세금대로 쓰고 뭐 이런 상황이 될 거라서 아무튼 그렇게 안 되게 좀 해야 되는데 그 와치독이라는 말 있잖아요. 이렇게 지켜본다 뭐 이렇게. 네, 저는 이제 바이팅독 뭔가 좀 물어야 돼. 보고만 있으면 도둑이 오나 이렇게 고소당하는 보면은 거 아니야? 네, 뭐 바킹독을 하든지 뭐 짖던지 강영욱 선생님이 싫어하실 것 같은데. 네, 뭔가 좀 더 해야 된다. 이거 그렇지 않고서는 슬금슬금 뭐 기업이 무너지면 안 된다 이러면서. 사실 저번 주에 그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 얘기도 했었는데 실제로 이런 지원금이 정말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그렇죠. 쓰이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지금이 진짜 딱 갈림길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거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네. 이제 자기들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도 좀 얘기를 해봐요. 세금을 그냥 아무 기업에다가 막 그냥 주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고 지구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거면 이제 고용을 창출한다고 다 지원하는 것이 맞는지. 물론 일자리 만드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죠. 네, 그렇죠. 네. 그렇지만은 한번 고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하여튼 이게 뭐 지구라는 어떤 뭐 물체를 위한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 생존이 걸려 있기 때문에 네. 방법은 아직 제가 좀 생각 못 해봤는데 와치독에서 좀 더 진화한 뭐 바킹독 내지는 바이팅독. 파이팅도. 네, 알겠습니다. 네. 또 깨소님께서 댓글 달아주셨는데 김나연 선생님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 오 원전 특집 해주신다니 기다려집니다. 두산중공업 이야기도 잘 들었습니다. 태양광은 어느 회차에서 지석쌤이 나무를 베고라도 태양광 시설 설치하는 게 더 친환경적이라고 하셨는데 그 설명을 미뤄두셔서 계속 궁금합니다. 진짜 그렇게 얘기했어요? 편집 안 했네. 친환경이라는 표현하면 안 썼을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는 안 했을 거예요. 아마 왜냐면 친기후라든지 뭐 이렇게 했겠죠. 아마. 그래서 아니 그 나무를 베고서라도 태양광 시설 설치하는 게 친환경적이라고는 얘기하실 아마 물음표를 써주셨어요. 아니, 왜냐면 그래서 우리가 그 표현이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셨나 봐요. 나무를 어느 정도 적당히 베느냐가 제일 중요한 게 나무를 베게 되면은 나무에 사는 그러니까 나무가 아니라 숲. 네, 나무가 또 유지하는 바이오 다이버시티 그런 또 보금자리에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저기 친환경적이라 생각한 건 없죠. 저희가. 근데 이게 여기서 근데 한번 이제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한번 이게 아마 한 번에 설명 안 될 테지만 시도를 한번 해볼게요. 친환경이라고 하면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자연경관을 해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를 안 베는 거죠.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나무를 적당히 베고 녹지를 만들어서 골프장을 만들어도 약간 친환경처럼 보이는 면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초록초록하니까. 하지만 아니죠. 절대 아니죠. 최악이죠. 거기는 살충제, 제초제, 뭐 지하수 오염 막 시키고. 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골프장이 태양광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그냥 금액으로 따지면 골프장 가격이 훨씬 그냥 태양광보다 비싸니까. 그래서 골프장 경관이 보이는 아파트가 비싸고 막 이러거든요. 골프장은 약간 그런 푸릇푸릇한 것 때문에 좀. 그러니까 뭐 그래도 자본주의적으로 생각하면 골프장 자체는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가격하고는 제가 만약에 자본가라면 같은 돈이 있고 그냥 나의 인생의 목표가 돈이라면 태양광과 골프장 중에 투자 가치 그냥 돈 쪽으로 보면은 골프장에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골프장이 면적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어마어마하죠. 그거 다 나무 베고 해가지고 할 거면 차라리 그 자리에 태양광을 하는 게.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그 자본주의의 이 문제가 관점이 이제 그냥 캐피탈 그냥 돈 위주로만 보고 결정을 하게 되면은 좋지 않다. 근데 뭐 저는 이제 제가 설명하려는 거는 그러니까 보기에 녹지니까. 지석 선생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저랑 밥 먹으면서 그 태양광 말고 집을 샀었어야 됐다고. 아니 뭐 하여튼 넘어가요. 그거는 뭐 그렇게 안 했으니까 말이 할 수 있죠. 뭐 지나고 보면은 그게 뭐 집값이 올랐으니까.
근데 이제 두 번째는 네. 이제 그 친환경이라는 의미가 이제 기후 변화를 막는다는 게 친환경이 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이제 폭염이 심해지고 강수 패턴이 바뀌고 하면은 그냥 그 자체가 다 말라서 없어버리거나 안동 산불 크게 난 것도 강풍 때문에 영향인데 그 강풍이 된 거는 기압골이 변한 거고 기압골의 변화는 북극 공기 변화 뭐 이런 거랑 관계가 있거든요. 네. 네. 예, 그래서 나무를 베고 태양광을 설치하면 인공적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데 근데 그거는 한번 설치되면 수십 년 동안 전기를 만든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수학적으로 들어가면 나무가 온실가스를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3kg 정도를 처리를 해요. 근데 불 나면 한 방에 몇십 년어치가 다 도루묵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불이 나면 나무가 이제 저장했던 탄소가 다시 다 다시 나가버린다는 나가버리죠. 거죠. 네, 나가버리죠. 그리고 자 태양광은 300와트 패널짜리 한 장 같은 경우를 설치해두면 1년에 400kWh를 만들어요. 네. 예. 그래서 우리나라 전기가 1kWh를 만들 때 뭐 석탄, 가스, 원자력 섞어가지고 지금 나오는데 한 0.45kg이 나와요. 그러면은 곱하기를 하면은 그 태양광 패널 한 장이 연간 177kg의 CO2를 줄인 효과를 만들 수 있어요. 음. 네. 그러니까 이제 나무보다 더 많이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훨씬 많이 줄이긴 그리고 하네요. 태양광 보통 한 이제 보증이 30년, 수명은 40년 정도 보거든요. 네. 예, 그러면은 곱하기 40을 해버리면 7,080kg 정도의 CO2를 줄이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또 좀 더 들어가면 복잡하게 계산이 좀 달라지는데, 네. 근데 이제 나무 수명 같은 경우 한 50년 쳤을 때 150kg 정도를 줄일 수 있고, 근데 결국 그거는 그냥 자연적으로 죽어서 쓰러져서 썩어도 그게 또 메탄이도 나오고 막 그래요. 네. 나무가 그리고 또 이렇게 약간 수명이 어느 정도 이상 되면은 그 이산화탄소를 좀- 흡수를 맞아요. 덜하죠. 그게 그렇죠, 그렇죠. 떨어지고. 예. 근데 그런데 이게 약간 질문이 좀 이상한 게 왜 음. 나무를 베고 짓는 그 태양광을 짓는 것이 더 친환경이라는 질문 던져주셨는데 나무를 안 베고 지는 방법 없습니까? 그게 아마 그런 질문이신 것 같아요. 네. 나무를 안 베고 태양광을 설치하면 베스트인데 만약에 나무를 베야 되는 상황이라면 나무를 베고라도 그쵸, 뭐가 더 태양광을 낫냐. 설치하는 네, 게 그쵸. 좋냐? 근데 네. 저는 요 질문에 가기 전에 나무를 베고라도 태양광이 짓게 되는 그런 환경이 있나요? 그러니까 질 곳이 없어서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런 게 좀 있어요. 왜냐하면 인허가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가 식량 자급률이 굉장히 낮아요. 네. 30% 40% 못하나 그러거든요. 네. 네. 그래서 프랑스 쪽에 이게 태양광 선도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농지는 절대로 건들지 마라. 아,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면은 그다음에 아까 생물 다양성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 숲은 불행하게도 다양성이 굉장히 낮아요. 왜냐하면은 되게 황폐한 다음에 단일 작목을 심어버린 거라서. 네. 예, 그래서 보존 가치가 이렇게 높은 숲은 별로 없어요. 예, 그리고 사실은 많은 숲이 이미 농지로 바뀌어 있는 상태인 거고. 그러니까 평지에 나무가 원래 안 자란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다 배서 그래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날에 그 화전민 이런 것도 있고 황폐화가 그렇죠, 그렇죠. 전쟁 이런 거 하면서 이제 녹지 사업을 되게 많이 했죠, 그죠? 예, 다 없어졌으니까. 예, 그래서 아무튼 이거는 우리가 럭셔리하게 왜 굳이 나무를 베야 돼? 여기다 하면 되지. 여기 땅 넓잖아라는 상황인 곳은 이런 갈등이 없어요. 그러니까 잘 인허가가 미국이나 잘 나고 네. 이런 데는 이런 갈등이 없어요. 네. 근데 일본이 이런 갈등이 있어요. 예, 왜냐하면은 농지는 농지대로 좀 보존하려고 그러고 도시는 도시대로 또 이게 많이 하기 어려운 면이 있고 그래서 결국은 거기도 약간 산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갈등이 좀 있는데 그러니까 짧게 보면 나무 베고 이러는 게 정말 나쁜 짓인 것 같지만 이거를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굉장히 고민스러운 지점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재생에너지 쪽 많이 하고 오래 고민하신 분들은 우리 이거 한번 제대로 얘기를 해보자. 공론화를 해보자. 네, 이거는 네. 이건 피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린피스의 공식 입장은 아닙니다만 이게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이 환경상 그렇죠. 그 농지를 건드리면 식량 자급률이 중요하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또 농지가 중요하고 게다가 이제 인허가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이거를 나무를 조금 베더라도 산에 지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게 이제 공론화가 되는 시점이 오긴 오겠네요. 왜냐하면 이게 인허가가 네, 중요하니까. 필요해요. 예. 왜냐하면 에너지 전환을 해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 때 어쩔 수 없이 사람을 격리하고 이러는 것처럼 네. 우리가 지구온난화 얘기할 때 뭐 완전한 재앙 이런 얘기 하고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완전한 재앙을 아무런 희생과 아무런 갈등 없이 막을 수 있느냐 그렇지가 않다. 그래서 근데 논의가 좀 필요합니다. 또 진지하게. 원자력 업계 같은 데서는 이제 이거를 문제 삼아서 태양광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나무를 베기 때문에. 차라리 우리를 짓게 해달라 이러죠. 그쪽에서는. 그 원자력 발전소 아이고. 지면서 나무를 안 베었을까 저는 항상 그게 그렇죠. 의구심이 그것도 부지가 드는데 어마어마한데. 털을 아니요, 훨씬 덜 베긴 해요. 아 그래요? 아. 같은 양의 전기를 만들 때 있어서
그게 훨씬 더 이게 그 적긴 해요. 그거는.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원전은 그 피할 수 사고 나면 없는 이제. 그쵸 위험성이 있고 네네.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앞서서도 얘기를 했지만 원전 같은 건 되게 지을 수 있는 부지가 한정적이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너무 붙어 또 있다는 짓고 또 거예요. 짓고 그러죠. 한 군데다가. 예. 전 세계에서 가장 밀집도가 높은데 그러니까 원전은 체르노빌을 보면 거기가 이제 다 끝났나 하는데 거기서 불이 났잖아요. 또. 그쵸. 그래서 거기에 나무 속에 흡수돼 있던 방사능이 또 날아가고 막 있어가지고 지금이 4월 네. 28일인데 사실 이번 주 월요일이 체르노빌 또 네. 몇 네. 주년인가 그렇죠. 네. 네, 그 저는 아무튼 하여튼 계산해 보면 이렇게 나오고요. 상당히 무거운 주제인데 네. 뭐 아마 그 깨소님의 댓글로 한번 논의가 고민을 필요하다. 좀 해봐야 될 것 네. 같아요. 나중에 네. 한번 특집 방송 해봐도 될 것 네. 같고. 뭐 진짜 예. 그것도 괜찮아요. 예. 근데 이게 환경 운동 하시는 분들도 우리 저기 숲 활동가이신 이제 숲속 푸는 달님도 이제 네, 맞아요. 들어주시고 하는데 아무리 또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가 있더라고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 말고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그 아마존 같은 지역, 캐나다 같은 지역은 이제 숲을 밀고 이 바이오 다이버시티에 대한 또 논쟁이 뜨겁기 때문에 거기 좀 다른 얘기죠. 또. 거기 또 예. 다른 얘기라 음. 이것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네, 여기서 한 네. 가지는 네. 지금 그 산림 연구하는 걸 보면 나무들이 상태가 되게 안 좋아요, 점점. 이 건조 스트레스와 이 바뀌는 이런 그 기후 때문에 네. 이렇게 우리가 약간 따뜻한 봄이 빨리 오잖아요. 네, 네. 네. 그럼 토양이 되게 건조해져요. 그럼 나무들이 또 이 갈증 엄청나게 느끼거든요. 네. 근데 좀 비가 또 늦게 와버리면 봄 가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비도 잘 그렇죠. 안 왔잖아요. 그래서 점점 나무가 약해지고 그래서 나무 쪽을 연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지금 우울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아까 나무 하나가 1년에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량이 3kg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완전한 성체일 때의 뭐 얘기잖아요. 평균 내면은 예, 네. 어떤 땐 더하기도 덜하기도 네. 하고 근데 또 이 나무를 갖다가 잘라서 우리가 장작 써버린다 그러면은 사실은 CO2 흡수를 못 하게 되는 그렇죠. CO2를 가둔 상태로 자르는 건 그렇죠. 상관없는데 그걸 다시 불로 태우게 되면 네, 그렇죠. 네, 음. 그렇죠. 그리고 또 깨소님이 댓글을 더 남겨주셨는데 최근 붓바살바 계기로 그린피스 정기후원을 시작했다고 네. 하시네요. 그래서 너무 기쁘고 근데 여기 누가 이렇게 쓰신 거예요? 그린피스 일 잘하면 CO2 저감 수백만 톤. 예, 그러니까 지금 시기가 예, 저희 캠페인 같은 게 목표하는 바를 저가 이룬다면 네. 정말 이제 엄청난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정기의원 시작하셨다고 하는데 한번 박수 한번 치고 갑시다. 예, 저희가 네.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많이 그리고 도와주세요. 예. 아까 드림 오브 네이처님도 그 전기차 충전 시간이랑 두산중공업 특집에 1,000원씩 후원해주신 것도 얘기를 못한 것 같아서 예, 예.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도토리미님이 또 새롭게 댓글 달아주셨는데, 네, 처음 달아주신 거죠? 네, 기후 환경을 전문으로 설명해 주시는 팟캐스트가 있어 정말 기쁘다고 우연히 발견하셨다고. 우리 열심히 홍보하는데 왜 이렇게 저희가 네. 좀 홍보를 못했나 좀 봅니다. 반복 고민해 봅시다. 우리 팟캐스트 홍보하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네, 그래서 네. 저 매불쇼 나가요, 매불쇼. 지자체 단위에서 우리가 구청장이나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거나 이런 게 있을지 내가 봤을 때 이분은 좀 약간 공무원이실 수 있을 것 같아. 뭐 약간 그럴 수 있는데. 아니면 뭐 정치 뭐 지역에서 정치하시는 분뭐 활동 네, 뭐 아니면 그러실 수도 지역 있고. 활동가. 네, 한번 지역 유지 네, 이제 시장님한테 유지 왜 이렇게 좋아해요, 지석쌤? 유지 좋죠. 유지 좋아요. 네. 시장님한테 보고 드릴 수 있을 만한 거 좀 짧게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뭐 저야 뭐 기승전 전기차 아니면 태양광이니까 자 그 태양광 관련해서 그 지역에 이제 설치할 때 안산시 뭐 전체 뭐 한 100가구 이런 식으로 되게 제한돼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아까 이제 나무를 베내 뭐 이런 얘기했지만 가장 좋은 거는 집 위에다 하는 거예요, 건물 위에. 그래서 지역에 50가구 이런 식으로 하니까 너무 적으니까 그걸 좀 많이 늘려라, 지원을 좀 늘려달라, 가구 수를 뭐 이런 거를 얘기하신다거나. 그다음에 전기차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지자체마다 좀 다르지만 뭐 50대, 100대 뭐 이런 수준인데 네. 전기차가 그 지역에 들어오면 공기도 깨끗해지고 그다음에 그 충전비가 별로 안 들기 때문에 예, 뭐 가구 소득에도 좀 좋기도 하거든요. 물론 그쵸. 할부금은 좀 비싸지만 예, 그래서 어느 지역이 전기차와 태양광이 활성화될 수 있다면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거 한번 건의해 보세요. 그게 지자체장이 정하기 나름이더라고요. 이게 야, 우리 많이 끌어오자, 뭐 조금만 하자 이런 식으로. 사실 뭐 2월 중후반에 발표가 난 보조금이 지금 4월에 이미 뭐 절반 40%가. 수준이 사라진 상태니까 네, 그것도 열심히 하시면은 시장님이 저희 보빠살바에도 한번 출연시켜 드리겠습니다. 뭐 오실지 네, 모르겠지만.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 또 이제 충전소 설치가 더 중요한 거 아니냐 말씀할 수 있는데 전기차도 별로 없는데 충전소만 막 설치하면 그것도 되게 예산 낭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다 그냥 다 늘리라고 전기차 충전소, 전기차, 태양광 뭐 그
보조금 이런 거 늘려가지고 좀 많이 활성화시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프라이부르크 독일 프라이부르크. 독일 프라이부르크. 네. 차두리 선수가 뛰었던데 아니야. 아 그런가? 약간 네, 그 네. 가정 불화 약간 생겨가지고 그때 힘들었던 지역인데. 가십 오랜만에 나왔네요. 오랜만에. 차두리 선수 저희 문중에서 뛰는 선수가 굉장히 좋아하는 선수고요. 네, 아쉽습니다. 어쨌든 뭐 이태가. 전기차 보조금이 늘어나면 네. 사실 충전소는 되게 자연적으로 늘어날 것 같아요. 그리고 아, 올해였나? 그쵸, 그 충전소 사업자 관련해서 법안이 되게 좀 풀렸잖아요. 네, 좀 빠른 충전소가 되는 걸로. 네. 그래서 그거 한번 얘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미카엘님 오랜만에 또 댓글 아, 예, 남겨주셨어요. 오랜만입니다. 안 그래도 제가 오늘 책상 정리하면서 그때 오미카엘님 뵙지는 못했지만 뭐죠? 그 책에 꽂는 책갈피. 네, 네. 책갈피 네.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상본이래요, 상본. 네. 책갈피를 또 오랜만에 보고 왔는데 한 번 충전으로 2,000km 가는 전기차 배터리 나온다라는 이제 기사를 첨부를 해주시고 이 기사대로라면 이론상 한 번 충전으로 이만큼을 갈 수 있는데 네. 진짜일까요? 기술이 단번에 확 발전한 것 같아서 좀 믿기지 않네요. 라고 네, 믿기지 남겨주셨어요. 않는 건 안 믿는 게 맞습니다. 아 진짜요? 네, 믿고 싶은 건 약간 욕심과 희망이죠. 근데 만약에 네. 2,000km면 지금 뭐 많이 가는 게 500km 정도인데 4배가 갑자기 확 느는 거잖아요. 내연기관 차보다 더 멀리 가는 거 아니에요? 그쵸? 훨씬 멀리 훨씬. 가죠. 네. 네. 없어요 그런 거 아직까지 없고 그런 게 사실이었으면 이런 거 있었어요. 예전에 보면 뭐 어느 대학원생이 우연히 뭐 한 1,000만 번 충전 가능한 배터리를 만들었다. 맞아. 투명 태양광 배터리 나왔는데 뭐 이게 대박 날 것 같다. 저 영화에서 본 것 같아. 맨날 나와요, 맨날. 안 돼요, 그런 거. 그래서 이런 보도는 보통 연구진이 네. 성과를 띄워서 좀 더 많은 예산을 가지고 좀 더 해보려고 하는 거고, 뭐 의도 자체는 뭐 그렇게 나쁘지 않겠지만 예전 같으면은 원래 나일론이 하버드 대학 화학 교수 실험실에서 만들어졌거든요. 네. 나일론 재료가 석탄인 거 아세요? 나는 네, 알고 석탄이에요? 있어요. 나는 석탄 그거 만들어요. 뭐 석유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 스타킹 같은 까만색인 거예요, 석탄. 저는 그 그렇구나. 뭐지? 진짜 믿는다. 의복 재료인가? 네. 그때 배웠어가지고. 네.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식으로 됐다면 요즘은 차라리 LG 화학 실험실에서 이런 신기술이 나오지. 그렇구나. 예, 물론 뭐 대학팀이 이제 협업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2,000km 가는 배터리 아무튼 뭐 안 나오고요. 근데 저는 이런 얘기 하면서도 제가 틀렸으면 좋겠어요. 네. 떡하니 나오면 나왔으면 좋겠어요. 좋겠다. 네, 그건 좋아요. 인류에 굉장히 좋은 일인데. 만약에 나온다면 저는 그 부피도 어떻게 변화가 될지도 되게 궁금하네요. 네, 제가 이제 그쪽 좀 공부를 해봤는데 이게 어떤 황 같은 걸 쓰면 충전할 때 이게 황 부피가 막 커져가지고 네. 조금씩 그 배터리의 물질이 막 깨지기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감안하면 결국은 안 돼요. 그래서 근데 이제 한 가지 2,000km는 못 가지만 지금 수명을 엄청나게 늘렸다는 그 얘기는 좀 있어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서 다 LG나 삼성도 같이 연구를 했던 건데, 네. 그러니까 각자 1등 해보려고 굉장히 수명이 긴 배터리는 지금 거의 뭐 된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하죠? 160만 킬로미터 탈 수 있는 그러니까 160만 킬로 누적. 누적. 그쵸? 누적으로. 근데 이게 되게 좋은 소식인 게 전기 택시가 되게 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렇죠. 택시 같은 경우에는 되게 주행 거리가 많다 보니까 그렇죠, 업계에 그렇죠. 굉장한 희소식일 것 네, 같아요. 네. 이게 정말 이제 된다면 아직은 된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최근에 특허를 뭐 신청을 해가지고 이거 진짜 나왔나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그 2,000km를 가려면 그 주어진 공간 안에 에너지 밀도를 한 4배 정도 늘려야 된다는 건데 네. 그게 이제 화학적으로 많은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가지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 배터리가 불나는 이유가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그런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4배나 넣어서 안정성을 확보하고 충방전을 해도 구조물이 안 깨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아는 한은 이거는 엄청나게 오래 더 걸리던지 할 거라서 이런 거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차라리 수명이 엄청나게 길어서 택시가 하나 나왔는데 한 10년, 15년 타면 다니면 만들 때도 CO2가 나오기 때문에 오래 타면 탈수록 좋거든요. 그쵸. 그래서 네. 이제 그런 거는 좀 기대해 볼 수 있지만 네, 알겠습니다. 전 휴대폰도 4년 반 쓰고 있거든요. 여기에 오미칼님이 투자하지 마세요. 예, 아, 주식 사지 마세요. 근데- 오미칼님이 이 소식을 갖고 오셨는데 이제 저는 그래도 약간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싶은 게 네. 이거를 개발한 회사가 호주에 있는 회사래요. 회사는 아니고 무슨 회사죠. 네, 네, 그래서 네. 호주에서 좀 이제 회사의 듣보 회사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야? 아니 호주에서 요렇게 이제 조금 재생 이쪽으로 생각한다는 게 좀 긍정적인 방향인 것 같고 좀 호주가 그 자동차도 이제
없어졌잖아요. 홀덴인가 그게 팔렸죠. 예, 없어 아. 정리해버렸죠. 예. 그래가지고 좀 재생 이쪽이 약했는데 좀 잘 될 거라고 고민을 해보고. 그래서 부끄러운 게 지금 주식은 사지 여기 마세요. 추신을 네. 써주셨었네요. 아까 그 네. 책갈피도 기억을 못했는데 상본이라고. 책갈피가 아니라 명칭이. 주신게 상본이라고. 네네. 오미카 상본이 뭐예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때 신부님 주신 게 죄송합니다. 상본이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예. 네, 뭐 다음에 오죽 우리가 맨날 그걸 제대로 말 못하면은 얼마나 근데 이걸 얼마나 또 못 한심해 봤어. 보였을까. 또 상본도 몰라. 저희가 알겠습니다. 아니 또 저 검색해보고 와야겠어요. 오늘 너무 이제 저희 청취자분들이 수준 높은 댓글을 댓글을 많이 가지고 남겨주셔서 아, 좀 위기가 왔습니다. 저는 위기가 왔고, 보고 그냥 답변 못하겠다 이러고 네, 위기가 왔고. 아 이게 아니에요. 제가 네. 그냥 가볍게 했어요. 깨알 자랑. 네. 아, 그래서 왜 저희 나는 그걸로 여기 들어온 사람인데 이거 해야지 이 정도는. 그럼요. 저희 본 소식은 약간 좀 더 쉬운 소식이죠, 이번에. 네, 그래가지고 좀 전하는 말씀 쉽고 듣고 우울한 소식. 예. 네. 본 소식 듣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스틱으로 넘쳐난 대한민국. 일회용 플라스틱 없는 장보기가 불가능할까요? 대형마트가 변하면 가능합니다. 그린피스의 플라스틱 제로 캠페인을 검색해 대형마트의 플라스틱 제로를 요구하세요. 이 방송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만들어집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에 후원해주실 분들은 네이버에서 그린피스 팟캐를 검색하시면 쉽게 후원에 참여해주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메인 뉴스는 좀 제가 쉬운 소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막상 또 파보니까 좀 어렵더라고요. 어려워요. 네. 아니 근데 쉽게 갈 수 있어. 오늘 좀 쉽게 갑시다. 근데 이게 네. 그 입시 교육에 폐해죠. 그게 좀 저는 약간 찌들어 있거든요. 네. 너무 그 산호초란 무엇인가부터 가는데 아무튼 시작해 보세요. 그럼 제가 네. 중간에 한번 확 정리하고 끝냅시다. 오늘 메인 뉴스를 한 문장으로 딱 줄이면 뭡니까? 산호초가 죽어가고 예, 있다. 대량으로 죽어가고 있다. 산호초가 뭐 죽는 게 사실 저한테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만 좀 정말 크게 나쁜 와닿지는 사람이네요. 않거든요. 네. 들어보시면 크게 와닿을 산호초가 거예요. 이제 바다에 사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이제 바다에 사는 생물이 저한테는 딱 둘로 나뉘거든요. 네. 먹는 것도 물고기? 안 먹는 것? 초장에 찍어 먹을 수 있냐 없냐인데 좀 환경 방송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얘기하면 진짜 좀 민망하긴 하지만 멍게 이런 게 좀 더 친숙하지. 네. 그 산호초는 정말 친숙하지가 않아요. 특히 스킨스쿠버 이런 거 좀 좋아하시는 하시는 분들 분들은 있잖아요. 좀 그분들은 더 뭐 산호초의 아름다움 막 하죠 하는데 저 쌤은 니모를 찾아서 보면서 눈물 흘리지 않았어요? 니모를 저 찾아서 님은 못 봤어요. 옛날에 봤을 때는 눈물이 좀 안 나는데 이제 애가 있으니까 그치. 예. 근데 너무 니모를 찾아서보다 너무 자극적인 컨텐츠가 유튜브에 많아가지고 그 특히 요즘에 산호초 말고도 네. 이렇게 어항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 어항에 무슨 뭐 구피 무도하고 하는데 어쨌든 봅시다. 자 오케이. 산호초가 도대체 뭡니까? 산호초가 예. 그러니까 이른바 뭐 바다의 열대우림 이렇게 불려요. 그쵸. 네. 왜 이렇게 불릴까요? 몰라요. 공부 바다에 안 뭐지? 했어요, 아까 그건. 숲 모양이라서? 네, 숲 얘기할 때 하신 거랑 비슷한데 네. 생물 다양성이 되게 높은 생태계라서 이렇게 불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가 왜 중요하냐면 대양 면적의 0.1% 이하를 차지하는데 전체 해양 생물 중에 25% 이상이 살아가는 서식지를 제공한다.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4분의 1은 다 산호초라는 아파트에 입주해서 산다 이렇게 네,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면적이 0.1%밖에 안 되는데도 4분의 1 이상이 다 여기서 산다는 거예요. 바다 면적이 워낙 크니까 네. 그 이제 바다에 뭐라 그러죠? 껍질 같은 게 산호초니까 퍼센트로는 되게 적은데 거기 입주해서 사는 생물들 많다는 거잖아요. 네, 윤탁 쌤이 아까 초장에 찍어 먹는 거, 네. 안 찍어 먹는 거 이렇게 나누셨는데 그 중에 찍어 먹을 수 있는 애도 거기 살고 네, 그런 어류, 거죠. 뭐 네. 연체동물, 환영동물, 갑각류 뭐 다 살아요. 네. 진짜 안 사는 동물이 없고, 근데 이 산호가 이제 산호랑 또 산호초가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산호가 모여 있는 게 산호초입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지석 쌤 맞나요? 저는 그건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공부 안 저는 했어요. 이게 네. 좀 저도 좀 헷갈렸는데 일단 산호는 온대랑 열대 모두 살 수 있는데 산호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그게 범위가 적나 봐요. 그래서 제가- 북위랑 남이 30도 사이에만 산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웬만해서 예습을 안 하는데 저 오늘 좀 예습을 해갖고 왔더니 산호가 네, 동물이라면서요. 네 맞아요. 자포동물. 네.
그럼 초장에 찍어 먹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니, 없지 않을까요? 많이 모으면 한 많이 먹. 그러니까 수백만 마리 모으면은 한 번 찍어 먹을 수 있어요. 농담이고 그러니까 산호초가 이게 약간은 우리가 약간 식물처럼 보이고 바다의 숲이라고 하는데 네. 그 모양에 사는 그거는 동물이라는 거죠. 그 산호가. 네, 맞아요. 네. 네, 네. 그러면 니모를 잡아 먹는 건가요? 이 산호가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니모를 잡아먹는 게 아니고 니모가 여기서 서식을 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 산호초가 살 수 있는 최적의 수온 그게 26도에서 27도 정도라고 하니까 약간 감이 오실 것 같긴 해요. 왜 물고기가 산호 주변에 사는 거예요? 먹을 게 있어서? 그 뭐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처럼 네. 기본적인 뭐 작용을 해주는 게 있으니까 그럼 그걸 보고서 다른 생물이 오고 그럼 또 걔를 먹으러 떠나는 애들도 그쵸. 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모여서 이제 다양하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존 같은 곳이라고 보면 되는데 아마존이 그래서 이렇게 많이 사냐 열대우림이라고 그러면 표현을 하는 거죠. 거기까지 들어가지 말자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그 산호의 역할이 도대체 뭔가요? 산호초. 네. 산호초의 역할은 이제 그런 생태계를 만들어 준다는 데 되게 의의가 있고 네. 이 산호초의 종류를 안 짚어보고 갈 수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저희가 꼭 얘기해야 되는 중요한 이야기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뭐 배터리 종류도 막 다 짚어가지고 하는 그거 방송이잖아요. 진짜 어려웠는데. 네, 그렇죠. 뭐 배터리 아직도 화학부터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요. 구조. 네, 그래서 네. 어쨌든 산호초의 종류가 거초, 보초, 환초 이렇게 크게 세 개로 나뉜데요. 네. 그러니까 거초가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스킨스쿠버 하는 분들이 많이 보실 것 같아요. 네. 되게 화려한 색상의 이런 되게 해안가 가까이에 서식하는 그렇죠. 그런 것들이 거초고 네. 이제 보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일 유명한 게 호주의 대보초,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라고 들어보셨죠? 한 맞아요. 번씩? 들어봤어요. 이게 세계 최대 규모의 산호초지대라고 하고 음. 그다음에 환초 같은 경우에는 약간 보초랑 비슷한 수심에서 사는 것 같은데 이제 환형으로 동그라미 모양으로 동그랗게. 이제 나는 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는 거예요. 형태에 따라서. 네. 네. 저는 산호초를 검색을 해보니까 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저만 이렇게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산호초 하면은 그 연관 검색어로 나오는 게 네. 초장? 블루 라군이라고 그 푸른 산호초라고 옛날에 브룩실즈 나오는 영화. 맞아요. 그 추억의 영화 있거든요. 브룩실즈가 엄청 소녀일 때 나오는 그 무인도에 이제 그 소년 소녀가 떨어져 가지고 살아남는 그거가 있고 김산호라고 그 막대명은 영애 씨 친구 그거 외에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산호초가 왜냐하면 좀 익숙하지 않고 우리가 뭐 하니까 근데 산호초가 도대체 뭐 무슨 문제 생긴 건가요 지금? 그러니까 일단은 뭐 그 지금 대량으로 죽어 나가고 있는 호주의 대보초 얘기를 좀 해보자면 네. 이게 사이즈가 역시 대자가 정말 붙을 수 있게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러니까 호주의 대보초라고 하지만은 언론에는 좀 그레이트 베리어 베리어 리프라고 리프. 많이 소개돼 있죠. 그래요? 네. 네네. 길이로 따지면 한 2,300km 오. 네, 정도 되고 면적을 따지면은 34만 4,400 제곱킬로미터예요. 감도 안 오네요. 우리나라 뭐 대한민국 면적이 한 10만 제곱킬로미터거든요. 우리나라의 한 3배 반. 오. 네, 이게 면적이죠. 또 제가 본 기사에서는 2,600km까지도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네네 그거는 뭐 좀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거고 아마. 그러면 지상에서 이제 숲이 가장 많은 데는 아마존이라고 따지면 네. 이제 바다에서 산호초가 제일 많은 데는 여긴 여긴 거죠. 거예요? 네. 이게 아닌가? 이제 뭐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록된 지가 벌써 한 40년 됐고 네. 그다음에 CNN에서 이거는 정말 그 7대 자연의 경이 중에 하나다. 뭐 이렇게 지정도 했었고 정말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 다큐 같은 거 보면은. 그래서 호주 관광청 같은데 보면 항상 이 그렇죠. 맞아요. 여기서 수영하는 모습 이런 게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산호초가 있는. 이게 네. 산호초가 그 조류 종류에 따라서 그 색이 변하나. 색이 다르고 그래서 뭐 빨간색, 뭐 분홍색 이런 것들이 막 되게 화려하게 있잖아요. 그리고 네. 여기 입주에 있는 그 생물들이 또 이제 아름다우니까 그죠? 그쵸. 네, 그래서 볼 것 같고. 네. 근데 이게 이제 기사에 보면은 이제 백화 현상이 이제 되고 있다는 게 나와요. 네. 광범위한 백화 현상이 되고 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조금 그 백화 현상이라고 좀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게 죽는 거예요 결국에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산호초가 어떤 구조물 안에 있다가 그 산호들이 네 이거 공부 좀 해왔어야 되는 그러니까 건데. 이거예요. 산호랑 공생하고 있는 조류가 이제 그쵸. 네. 죽으면서 네. 나타나는 건데 이 조류가 죽으니까 조류가 색을 낸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색이 빠지니까 하얗게 변하고 오케이. 근데 시작은 그러니까 조류가 같이 공생할 때는 알록달록하게 막 아름다운 색깔이 네. 있다가 이제 조류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뭐 하늘에 있는 그 조류가 아니라 네네 네. 그 조류 말고 네. 뭐죠 우리가 그 대충 사실 그 미역 같은 거? 우리가 저 녹조라떼 할 때 얘기하는 그런 해조류, 그러니까 네. 그쵸. 작은 그런 조류.
그러니까 조류는 이제 물 속에 사는 식물을 말하는 거죠. 쉽게 네, 말하면. 그 무슨 현상이지? 막 그런 거 나오잖아요. 네, 되게 녹조 많으면 현상 뭐 이런 거. 무슨 현상? 적조. 예. 자, 근데 아무튼 공생을 하는데 얘가 이제 백화가 어떻게 되냐면 이게 너무 더우면 수온이 높아지면 그냥 나와요. 그 산호초 구조물에서 빠져나오는 빠져나와요. 그래서 색깔이 없어져요. 음. 그랬다가 수온이 좀 다시 시원해지면 다시 돌아와요. 근데 수온이 안 떨어지면 안 돌아오죠. 못 돌아오고 그래서 이제 죽어버리고 이러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조류랑 공생을 더 이상 못 하게 되고 그럼 이제 이게 서서히 죽어서 미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끼기 시작하는데 이게 우리는 이제 미역국 먹고 뭐 이러니까 뭐 조류가 생기는 게 뭐 어때서라고 하지만 그 생물 다양성이 굉장히 줄어들어 버리고 거기 있던 생물들은 이제 그냥 하루아침에 뭐 재건축 같은 게 되면서 쫓겨나는 거죠. 다 쫓겨나는 거죠. 근데 다시는 못 들어와요. 그다음부터. 저희가 뭐 중학교 때인가 과학 시간에 이런 거 배우잖아요. 공생의 종류. 네. 근데 산호랑 조류가 상리공생 관계래요. 생물 그래서- 투 정도 해야지 나온 거니까. 네. 그래 전했어요. 생물투. 진짜 생물 투였구나. 근데 이 산호가 이제 조류로부터 90%의 영양분을 공급을 받는데요. 그게 사라져 버리니까 돌아오지 않으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아까 대본 연습할 때 이제 건물을 지었는데 뭐 너무 살기가 힘들어서 입주인이 다 나가버리면 네. 결국은 그 건물도 역할을 못 하고 폐허가 될 수밖에 폐허가 되는 없죠.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뭐 입주인 없는 건물주는 사실 별거 없어요. 좀 잘하세요, 좀 입주인들한테. 네, 예. 그래서 그러고 싶은데요. 네. 그래서 조류가 건물 많아지면 조류가 많아지면은 어쨌든 조류 자체가 또 산소를 많이 흡수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이제 같이 사는 생물들이 산소 같은 것도 사용이 힘들어질 수 있는 것 같고 그럼 그게 이제 심한 게 이제 적조 현상 같은 거죠, 그죠? 아닌가? 맞나 모르겠네. 적조는 좀 다른. 큰일 네, 났다. 네, 쌤 그렇네. 이과 아니세요? 이건데 좀 화학 투했어요. 네. 괜찮아. 나이 40 되면은 저래. 네. 자. 근데 이게 그 호주 연구회 산호초 연구센터가 이제 이걸 조사를 했던 건데 지난 3월 중순부터 2주간 이제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 지역 전체를 네. 이제 관찰을 했대요. 항공 관측을 했는데 이 전체 산호초의 60.2%가 백화 현상을 겪고 있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산호가 다 죽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조류가 돌아오지 않으면 죽을 건데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또 이제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는 이제 돌아올 거예요 아마. 근데 62.2%다 죽지는 않을 텐데. 네, 아마 25% 정도는 죽을 거로 예상을 네, 하는 그렇죠.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벌써 뭐 몇 년째 지금 반복되고 있어서 98년, 2002년, 2016년, 2017년, 다시 또 2020년. 네, 지금이 5번째라고 하더라고요. 그 산호가 좀 성장을 해야 이제 또 생식을 해서 이제 뭐 번식을 하는데 네. 한 10년은 커야 이제 번식을 할 수 있대요. 네. 최소가 10년에서 15년. 그렇죠. 예. 그런데 뭐 이게 그러면 20년에 한 번이면 나름대로 다시 좀 번식을 하고 약간 자리 잡았다가 또 죽고 이럴 수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슬프지만 네. 지금은 이제 뭐 16, 17년이면 1년 차이로 그랬고 2020년에 또 그러고 지금 그리고 2020년 같은 경우는 엘니뇨라는 수온 상승 영향이 없이 그냥 엘니뇨 없는 해인데 또 이게 백화 현상이 나버리니까 이례적이다. 네. 그렇죠. 연구하시는 분들은 과학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패턴이 반복된다면 회복할 기회가 부족해지고 합니다라고 하는데 결국은 살 수 없다는 거죠. 뭐. 네. 60%가 이렇게 백화 현상이 된 거면 네. 되게 심각한 거네요. 그리고 진짜. 이게 더 문제인 게 아까 뭐 새산호가 성장하는데 10년에서 15년이 최소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이게 2016년에도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한번 백화 현상이. 그때도 실제로 3월에서 11월 사이에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 북쪽 산호 절반이 다 죽었었대요. 와, 호주는 막 저기 땅에서도 불나고 지금 맞아요. 맞아요. 물 속에서도 불나고 불나고. 그래서 지금 지금 이번이 그 1900년 이래에 그 해수 온도가 가장 높게 기록이 돼서 아까 네. 지석쌤이 얘기하신 엘니뇨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량의 백화 현상이 나타났다고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뭐 이렇게 백화 현상이 이제 어쨌든 뭐 한 번 있었던 건 아니고 또 네. 뭐 회복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회복이 안 돼요. 근데 회복이 되지 못한 시점에 계속해서 이 백화 현상이 또 때리고 하니까 회복되려고 하는데 또 네, 나오고 생태계가 또 복원력을 채 다 발휘하기도 전에 다시 맞는 거죠. 예, 그리고 지금 지구온난화가 수온 상승이 이거는 뭐 피할 수가 없어요. 온실가스가 지금 계속 다시 열을 지구에 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히로시마에 터졌던 폭탄 원자 폭탄이 1초에 5개 정도 터진다고 보는 게 맞다고 하거든요. 아 진짜요? 예, 바닷물에 입력되는 그 지금 열이 그러니까 지금 1초에 지구 온난화가 심각해니까 이제 이산화탄소가
열을 가둬놓는 게 점점 더 심해지니까 당연히 이제 물도 뜨거워지는 거죠. 그죠? 그렇죠, 그쵸.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음. 바닷물이 전체적으로 그냥 뜨거워지고 있으니까 이게 사실 육지에서도 폭염이면은 이게 되게 힘든데 어쨌든 갈 수 있잖아요. 나무 그늘도 있고 뭐 에어컨을 켠 조그만 공간 들어갈 수도 있고. 근데 물은 바닷물이 뜨거워져 버리면 옛날에 그런 거 바닷물 어떻게 배우잖아요. 식혀요? 그 육지는 되게 그쵸, 바닷물. 빠르게 달궈지고 네. 빠르게 식는데 바다는 그런 그래요. 수온 변화가 적다, 온도 네. 변화가 네. 적다고. 예. 근데 뭐 히로시마 뭐 원자폭탄이 1초에 5개 5개 정도. 터지는 예. 네. 이 정도면 진짜 네, 그러니까 이게 한 10년 전에는 1초에 4개 정도 터지는 거라고 했었어요. 어. 네, 요즘 업데이트가 5개 정도 돼요. 어떻게 해요 이거? 4개도 심각한데. 그래서 이 산호를 연구하는 분들 중에서 이제 이 기후 변화랑 그 커넥션을 딱 이제 이해하신 분들은 인터뷰에서 그래요. 여러 가지 노력이 있어요. 산호초를 잡아다가 반으로 잘라서 이렇게 다시 붙여놓으면은 그게 번식하고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런 노력은 물론 약간은 도움 되겠지만 지구 온난화를 막지 못하면 산호초는 그냥 회복을 절대 할 수가 없고 그냥 다 죽는 걸로 끝난다라고. 그래서 아까도 저희가 뭐 초반부에 나무를 베고 태양광 설치하는 게 나은 태양광을, 것이냐 네. 이런 얘기가 했잖아요 우리가. 예, 그래서 이렇게 이런 지금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예,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온실가스를 못 줄이면 해양 생태계에서 산호초 종 다양성의 25%를 차지하는 이 부분이 지금 요번에 피해 지역이 한 길이로 따져서 한 800km 정도 되나 뭐 그렇죠? 네. 그럼 호주 같은 경우는 네. 사실 관광 수입도 적지 않았는데 굉장히 심각하죠. 타격이 커요. 지금 이 아름다운 산호초 보러 오는 사람들도 많았을 텐데 큰일이겠네요. 진짜. 그렇죠. 산불에서 회복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근데 더 슬픈 거는 사실 대보초를 그러니까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를 보겠다고 만약에 한국에서 날아갔다. CO2 대량으로 품잖아요. 그 그쵸. 비행기가. 그렇죠. 비행기에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가서 보면 보는 대로 더 피해를 입고 가만히 있어도 사실은 이미 온실가스가 워낙 많아가지고 네. 알아서 또 죽고 있고 우리가 그 예전에 소개했던 1.5도 보고서 IPCC 네. 거기서 1.5도에서 막으면 산호초의 90%만 죽는다. 70% 아니었나요? 90%인가요? 90%는 기억하는데. 그리고 2도가 올라가면은 99%인가 네네 그랬었어요. 거의 네. 다 사라진다고. 아니 그러면은 지금 뭐 사실은 바닷물을 뜨거워진 걸 우리가 식힐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도 없고 뭐 그쵸. 몇 가지 아이디어는 위에다가 무슨 그늘막 같은 거를 쳐서라도 에? 뭐 하자 바다 이런 얘기 위에 나와. 그늘막. 그늘막을 치자. 그러니까 아이디어 나오는 거죠. 과학자들이 근데 그게 가능한가요? 되냐? 그러니까 배 과학자들은 아파. 그런데 계산을 하는 거예요. 페이퍼상으로. 저 네. 웃기면 수술 부위 터질 것 근데 같아요. 진짜로 진작 얘기하는데 실제 생활에서 나 할 수 있는 걸 보면 택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쵸. 이제 결국은 이제 전기차나 태양광 이런 걸로 바꾸는 거가 나름대로 의미 있게 도움이 되고. 그래서 온도 상승을 최대한 뭐 그렇죠, 억제시키는 그렇죠. 것밖에 지금은 정답이 예, 없는 예. 거죠. 그럼 산호초는 어차피 대량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상황으로는 또 4분의 1은 날아간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1.5도 막았을 때 그게 우리 최상의 시나리오인데 그때도 90%가 죽으니까 이 그레이 베리어 리프가 죽어 나가는 거는 이제 앞으로는 그냥 우리는 볼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그럼 뭐 블루라군 이런 거 되게 많이 막 네. 관광청 같은 데서 네. 홍보하잖아요. 네, 네, 이제 네. 그런 것도 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겠네요. 근데 관광청만 지금 문제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초장에 찍어 먹을 수 있는 그런 그것도 많이 바다 없어지죠. 자원들이 그쵸, 사라지는 없어지죠. 거잖아요. 네, 그럼요. 예. 그러면 이게 어업으로 먹고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도 어마어마한 타격이 어마어마하게 피해를 되겠죠. 보죠. 제가 알기로는 10억 명 이상 되는 인구가 네. 그 물고기를 통해서 단백질을 단백질. 섭취하는 네, 건데 그렇죠. 예. 이게 지금 심각한 거죠 이게. 이게 네, 엄청나게 지금 생각합니다. 25%의 생물종뿐만 아니라 아까도 윤탁쌤이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사실 먹이사슬로 보면 훨씬 상위에 있는 것들까지도 다 영향을 네, 다. 받을 거고 네. 사실 4분의 1이면 정말 거의 대부분의 그 먹이사슬의 최상위 포식자까지 다 영향을 준다는 건데 그렇죠. 이건 진짜 엄청난 바다가 황폐화가 될 수밖에 그쵸. 없는. 네, 사실 제주도나 이런 데도 수온 상승 영향도 있고 이제 오염 때문에 산호초가 이미 많이 없어졌고 근데 이제 제일 답답한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수도 같은 게 문제라면 하수도 정비하면 돼요. 돈을 좀 들여가지고. 네. 근데 바닷물이 더워져 버리니까 사실 이거는 약간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이제 멘붕이 좀 오는 상황인 거죠. 그 오늘 소식을 전하게 된 거는 이제 그 산호초의 백화 현상이 특히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의 그 백화 현상이 가속화돼서 그런 거죠. 네 그렇죠. 그렇죠. 예. 음. 그러니까 마침 또 아까 말씀한 대로 호주는 육지도 산불이 났고 지금 근데 바다에서도 지금 폭염이죠. 바다의 폭염 때문에 바다에서도 뭐 산호초가- 불이 났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그렇죠. 하더라고요. 몇백 킬로의 산호초가 그냥 지금 대량으로
지금 아마 많이 죽을 거고 일부 다시 회복할 거고 다시 또 더워지면 또 이제 그렇죠. 되는 거죠. 근데 막상 호주는 굉장히 좀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으로 아직도 집중돼 있죠. 네, 그럼 그쵸. 석탄 팔고 석탄 캐서 팔고 네. 그다음에 축산업 축산업도 있고 집중되어 있고 네, 관광산업도 관광업, 사실은 그쵸.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 호주까지 비행기 타고 가야 되니까. 그거 어떡합니까 이거? 여기는 뭐 전면적으로 개편을 네, 그렇죠. 안 하면 살아남을 네. 수가 없는 거죠. 아직도 셧다운 유지되고 있다고 듣긴 했는데 뭐 코로나 때문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거의 해결책은 일단은 그래도 결국에는 일단 석탄, 뭐 천연가스, 석유 사용을 최대한 빨리 줄여야 되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그 대안은 태양광 풍력, 전기차 같은 것들이 되는 거고 그리고 동시에 이제 좀 진지하게 그럼 우리가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 이거를 좀 막아볼 거냐라는 거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지금도 이런 코로나19 때문에 되게 피해를 심각하게 보고 있는데 거기서 또다시 이제 회복을 할 때 그 방향을 어디로 설정을 하느냐가 호주 정부에는 더 큰 좀 과제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라는 게 워낙 크고 그러다 보니까 눈에 띄어서 그렇지만 사실은 산호초가 여기 말고 다른 데서도 지금 다 그럼요. 그렇죠. 네. 네. 많이 피해를 보고 전 있죠. 세계에 있는 산호초가 그렇게 뭐 70%, 90%가 다 사라져 버린다는 이게 건데. 또 슬픈 게 너무 넓고 이거를 관찰하려도 돈이 많이 들어요. 그 비행기 타고서 막 열흘 동안 왔다 갔다 타고 다녀야지 이거 볼 수 있는 거거든요. 항공권치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대로 보려면은 다이빙에서 들어가서 봐야 되고 그래서 지금 이미 벌어지고 있는 피해에 대한 최종 산정은 한 뭐 11월 달인가쯤에 탐사대가 가서 직접 들어가서 봐야 아마 그 나올 거라고 뭐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쯤엔 또 소식을 아마 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좋은 소식은 아마 전해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실 그린피스가 이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의 위험성과 그 석탄을 엮어가지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뭐 안 먹혔어요? 야 맞아요. 네. 참 너무 씁쓸하네요. 근데 그 더 씁쓸한 건 그 석탄 중에서 일부가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전기를 만드는 데 쓰고 있다는 그쵸. 거죠. 호주에서 우리가 많이 수입하죠. 많이 수입하죠. 수입하고 있고. 이게 참 문제를 아는데 개선하는 게 참 어렵네요, 그죠? 네. 그래서 산호초가 없어지면 뭐 초장이 무슨 소용입니까? 또 생물들 다 사라지는데. 오이 찍어 먹으면 좀 그래도 기승전 초장, 당근 찍어 드세요. 초장 중요해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터킹 포인트. 느타리 버섯. 근데 초장이 살렸다. 그리고 또 하나 같은 뭐 애니메이션에 그 니모를 찾아서 이런 거 보면은 아름다운 산호초 배경으로 이렇게 이런저런 해프닝도 있잖아요. 오늘 니모를 찾아서 좀 봐야겠다. 산호초에 또 말미잘도 살고 뭐 그렇게 이것저것 살면서 이제 하는 건데. 네, 그 다 없어져 버리는 거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저런 데가 있어 했는데 이제 나중에 뭐 제 아들의 뭐 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제 모르는 거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결혼 안 하면 안 나는 거니까. 딸이 있을 수도 있고 그죠? 뭐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런 데가 있었어요?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사진으로만 남을 수도 있는 있었어. 거죠. HD 동영상이 남아 있긴 하다. 그리고 바다 생물이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을 거니까 그 우리가 멸종된 생물이라고 하면 사실 물고기 잘 안 떠올리거든요. 네. 그렇죠. 그 육상에 있는 뭐 도도새 있잖아요. 그 토익 공부하는 사람 맨날 보는 그 도도새, 토플이었나 토익이었나 하여튼 그런 것만 하는데 사실은 바닷속에서 지금 굉장히 생물들이 많이 고통받고 있는 거잖아요. 특히 뭐 상어 같은 경우 뭐 말할 것도 없고. 이거 좀 너무 씁쓸한 소식이고 또 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라는 거. 그래도 10%라도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해와야겠네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진짜 또 씁쓸한 소식. 근데 대안도 있지만 많이는 못 살리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 들으면서 좀 했고요. 저 광고 우선 듣고 또 방송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리의 소리를 찾아서 이 소리는 기후위기를 심화시키는 내연기관차가 매캐한 매연을 뿜으며 지나가는 소리입니다. 이 소리는 지구를 지키고 내 지갑도 지키는 전기차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환경과 전기차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은 그린피스 홈페이지에서 내연기관차 이제 그만 캠페인을 검색해 주세요.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는 애플 팟캐스트, 구글 팟캐스트, 팟빵, 파티, 앵커, 오디오 클립 등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방송에 대한 의견이나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gkr@greenpeace.org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정기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 네, 오늘 산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요. 산호가 동물이라는 게 좀 한번 놀랐고 산호초가 이제 또 해양 생물들이 25%나 사는 이제 국민 주택이라는 점도 한번 놀랐고 아, 네. 저는 산호랑 산호초의 차이점을 아직도 제가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아서 네. 그게 좀 씁쓸하네요. 그것도 이 국민 주택이 이제 뭐 묻지도 따지도 않고 좀 재건축이 들어와가지고 다 죽게 네. 생겼다 그런 거죠, 그죠? 네. 네. 저는 이제 한편으로 그 자세한 그 공생관계 이런 걸 공부 안 해온 건 좀 반성이 되는데 네. 중요한 포인트는 바닷물이 너무 뜨거워져서 대량으로 죽고 있다라는 거를 좀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아마존 같은, 그러니까 육지 아마존 같은 게 이제 다 죽어가고 그렇죠. 있다는 예.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거를 이미 대량으로 죽잖아요. 그러니까 뭐 완전히 막는 거는 이미 좀 물건나간 얘기고, 다만 우리가 문제를 인식하고 어떻게 하든 그걸 막아보려고 좀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라도 좀 보여보자.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예, 그래야 나중에 야 우리 엄마 아빠가 열심히 해봤는데 90%는 어쩔 수 없게 됐는데 10% 살았어. 10% 살렸어. 예, 예. 그래서 그렇게 하면 그래도 그랬군요 이렇게 되는데, 아니 뭐 어차피 뭐 몰라서 뭐 이거는 너무 불행하지 않나. 예. 지금 우리가 모여봐요 동물의 숲에만 관심을 가질 때가 아니었어요. 진짜 이게 지금 바다의 숲이 이게 너무 심각한 것 같고 참 안타깝습니다. 옛날에 사실은 산호가 네. 우리 뭐 제주도 이런 데서도 그렇고 장신구로도 쓰이고 뭐 이렇게 그렇죠. 모여고 또 그게 뭐 약육가치로도 쓰이고 우리 그 인류의 좀 떼놓을 수 없는 그 중요한 거였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됐다는 게 너무 씁쓸합니다. 좀만 더 관심을 가지면 우리가 바다 숲도 약간 10%까지 살릴 수 있다는 거, 그게 희망이면 희망일 것 같고요. 네. 네, 그것도 이제 최상의 시나리오긴 하지만. 예, 근데 10% 살려놓으면 우리가 뭔가 더 해가지고 네, 이산화탄소 더 줄인다면 네, 그 10%가 다시 이렇게 늘어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렇죠. 예, 근데 전부 다 없어져 버리면 그때는 안 되죠, 그게. 예. 네. 그래서 오늘 참 좀 쉬운 소식인 줄 알았지만 또 파고 보니까 그런 소식이었던 것 같고요. 네, 음악을 마지막으로 듣고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라디노님이 팝빵뮤직에 소개하신 음악인데 인사이드. 네, 우리 또 산호초의 인사이드를 오늘 좀 알아봤는데 적절한 음악인 것 같고, 다음 주에는 좀 더 재밌는 소식, 좀 네. 기분 좋아지는 소식, 항상 우리가 찾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찾고 있는데 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런 소식이었으면 좋겠지만, 네, 다음 소식하고 이제 이번 연휴 지났고 5월에 가정의 달이잖아요. 네. 또 가정에 이제 식구분들이랑 이런 얘기도 한 번씩 조금씩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그럼요. 같습니다. 예, 네. 필요한 시기입니다. 예. 네, 다음에 좀 더 재밌는 방송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